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이대 이유미고 오늘 이렇게 제가 4개의 증례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저인사혈증이 뭔지, 어떻게 감별 진단을 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가볼게요. 55세 여환이고요. 그냥 전신에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런 환자 또 많죠. 네.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본인의 subspecialty나 알고 있는 거에서 발견이 안 되면 다른 거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포스페이트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GTC로 23년간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좀 심해져서 옛날에는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안에 꼼짝없이 누워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23년간 먹어왔던 약이 안티 에필렙틱 메디케이션 중에 좀 옛날 약이긴 한데요. 페노바비탈하고 페니토인을 20년 이상 먹은 분입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의뢰가 된 거는 입원 환자였어요. 입원 환자가 협진이 났는데 칼슘과 포스포러스가 낮아요. 그래도 이거 협진이라도 내주면 진짜 고마운 일입니다. 이걸 그냥 못 먹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그리고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거 좀 만만치 않은 시츄에이션이다. 환자는 갔더니 그냥 거의 구부러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장 기능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포스페이트가 낮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뭘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분 뼈 그냥 완전히 구부러져서 누워있어서 뼈를 측정을 엑스레이 해봤더니 여기 벌써 압박골절 빡 와있죠. L1 그레이드 3 컴프레션 프랙처. 본인은 뭐 언제 부러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카이포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뼈도 잘 보시면 저희가 원래 척추가 이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흐린 이렇게 흰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위에 창살 모양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 트랜스버스한 트래베클라가 다 녹아서 없어졌고 이 겉에만 보이고 있는 굉장히 심한 오스테오포로시스. 거의 여기 미네랄리제이션이 안 됐나 싶기도 하고 막 텅텅 비어있는 그런 뼈입니다. 골밀도 제분 굉장히 낮을 건데요. 그래서 나머지를 쟀는데 루틴 케미스트리에서 꽁 또 뭐 나오죠?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스.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성인들은 100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간 문제가 특별히 없다 그러면 이게 높을 게 없는데 179.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한테는 딱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바이타민 D 뉴트리셔널 스테이투스를 봤더니 30 이상이 돼야 되는데 3.1, 10분의 1도 안 되죠. 엄청 디피션트한 겁니다. 왜냐? 이분은 나이도 있고 밖을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PTH가 지금 엄청 올라가 있죠. PTH는 칼슘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올라가 있고 바이타민 D 디피션시 때문에 컴펜세토리하게 올라간 겁니다. 하이퍼파라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죠. 하이퍼파라면 칼슘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PTH 올라간 게 포스페이트 내려가는데 또 일조를 또 더 하고 있겠죠. 근데 액티브 바이타민 D는 보세요. 나름 컴펜세이션을 해서 그래도 노멀 레벨이긴 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돼. 이렇게 낮으면 거의 2배, 3배 올라가줘야 컴펜세이션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바이타민 D 전구 물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있는 그대로 다 컨버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자르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엔도크리놀로지스트는 많이 얘기하죠. inappropriately normal하다. 이걸 노말이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꽤 못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4시간 유린 칼슘 킬로그램당 한 4mg 돼야 되는데 이분이 한 40kg 된다고 해도 한 160은 나와야 되는데 40이면 매우 적다. 그러니까 못 드시고 못 흡수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TRP를 구해봤어요. 아까 Tubular Reabsorption of Phosphate. 이건 99.8%입니다. 그러니까 키드니는 온갖 컴펜세이션 다 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게 컴펜세이션 되다가 나중에 가서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이포포스파테미아 때문에도 칼슘도 낮아서 꼼짝도 없이 누워 계시고 뼈는 계속 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나마나 오스테오프로틱 할 거야. 덱사를 쟀더니 T스코어, L1은 컴프레션 프랙처 때문에 빼야 되죠. 마이너스 4.1, 피머도 마이너스 2.6, 토탈도 마이너스 2.5.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이번은 G스코어, 나이 대비, 자기 또래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팩터가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오스테오포로시스냐?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넘어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덱사에 severe 오스테오포로시스고 L1 compression fracture가 있으니까 osteoporosis with L1 compression fracture라고 그냥 딱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요. 바이타민 D의 절대적인 디피션시 때문에 세컨더리 하이퍼파라까지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진단명을
Nutritional Osteomalasia라고 재명명했습니다. 이 첫 번째 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 현상만 보고 얘기한 거고, 이 오스테오말라시아가 완전히 덮어버린 오스테오포로시스다. 그래서 사실은 이 Nutritional Osteomalasia가 정확한 터미놀로지입니다. 이 두 개는 현상을 그냥 디스크립션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지금 뭐 마이너스 4.5 이러면 요즘 뭐 유행하는 아나볼릭 테라피 한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나볼릭 테라피 하잖아요? 테리파라타이드, 로모 더 떨어지고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바른 옵션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누트리션만 잘 보충한 거예요. 칼슘과 콜레칼시페롤, 액티브 바이타민 D만 조금 적정량보다 많게 2년간 집중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크하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칼슘 호스페이트가 노멀이 됐고, 비타민 D 서피션트 해줬고, PTH, ALP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칼슘, 액티브 바이타민 D만 줬는데 다 노멀라이즈 됐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를 보세요. 골 형성 촉진제 1, 2년 쓴다고 올라가는 게 최근에 되게 좋다고 하는 로모조즈맵 썼을 때 1년에 평균 13%예요. 피머는 6%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2년 만에 16%, 토탈입이 19%, 엄청난 겁니다. 이어서 계속 유지했을 때 더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자, 마이너스 1.9, 럼바 스파인, 그 다음에 토탈입 마이너스 1.5, 오스티오피니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나이에 맞는 골밀도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흔하지는 않는데 이런 몇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극단으로 간 경우는 꼭 찾아서 right supplement를 해줘야만 좋아진다. 이게 이제 not enough의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요. 이런 경우들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이분은 75세예요. 자, 75세면 꽤 나이가 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왜 왔냐면은 이미 이게 그냥 엑스레이도 보듯이 스파인이 벌써 뭐 지금 4번도 그레이드 1 프랙처, 그레이드 2 프랙처, L3, L2 그레이드 2, L1 그레이드 1, T12 그냥 쭉 다 이렇게 압박이 돼 있고, 또 이렇게 힙에도 보면 벌써 토탈 힙을 왜 하셨는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보니까 피모럴 프랙처가 2016년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온 한 해 전에 피모 프랙처가 있어서 토탈 힙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분은 아주 심한 골다공증으로 저한테 왔는데, 이제 오실 때 저희 외래에서 벌써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뒤뚱뒤뚱 오리처럼 걸으면서 아이고 아파요 이러면서 오셨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오전 한 세션에 80명씩 보면 그렇게 뒤뚱뒤뚱 천천히 걸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천천히 들어오셨고, 근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헤파타이티스 B가 이제 그 vertical transmission으로 있는 분이었고, 헤파토마로 한번 수술을 이미 했고, 또 리커런시가 있어서 크라이오 에블레이션을 한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B형 간염 우리나라에 많은 거를 또 겪으신 분이고, 저한테 와서 이제 루틴 케미스트리를 보니까 칼슘은 로우 노말이긴 한데 포스페이트가 1.5로 뚝 떨어져 있죠. 2.5에서 4.5니까. 글루코즈는 문제가 없고, 근데 크레아티닌도 약간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357, 또 100 이하여야 되는데 350도 꽤 높죠. 근데 이분은 헤파타이티스 B가 있고 헤파토마가 있으니까 아 이거 리버 때문에 올라갔나 보다 싶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뼈에 대한 루틴 랩 중에 이제 25HD와 PTH를 하기 때문에 PTH를 봤더니 99.5, 여기 올라가 있네. 그리고 25HD 23.9, 약간 insufficiency. 3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absolute deficiency는 아니지만 insufficiency. 이 insufficiency 때문에 PTH가 약간 올라갔나?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크레아틴도 살짝 올라가 있는 거. PTH, 크레아틴 살짝 올라가서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일단은 포스페이트가 낮은 거. 환자가 이제 뼈도 되게 약하고 와들링 게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프록시멀 머슬 위크네스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는 그냥 파인딩으로 보이지 않고 저 인산열정으로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액티브 바이타민 D를 저희가 재지는 못했어요. 24시간 유린 칼슘에서 그닥 좀 낮은 편이죠, 이분도. 그러니까 뉴트리셔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키드니스 나갈 수도 있고, 무슨 문제일까? 그럼 또 뭘 해봐야죠?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건지, 웨이스팅이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환자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또 헤파토마도 있고, 그래서 홀바디 본 스캔을 재본 거죠. 이제 매절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이런 관절들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힙에 수술한 데 안 좋고, 발목 관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립에 이렇게 부러진 흔적들이 있고, 여기 스파인에도 다 업테이크가 있어서 이런
컴프레션 프랙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요 손가락에도 좀 있고, 그러니까 멀티플한 아트라이티스가 같이 있으면서 프랙처가 있는 곳들도, 그러니까 이 프랙처가 굉장히 멀티플하게 있는, 상당히 그냥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로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범위가 넓고 많다. 근데 덱사를 이제 골밀도를 쟀는데 여기 이제 컴프레션 프랙처 때문에 에리아당 이렇게 웨이트가 낮아지면서 미네랄은 분모가 웨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BMD가 다 좀 높게 나옵니다. 이건 falsely positive.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보셔서 지금 보시면 이런 L1, 2, 3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겨우 볼 수 있는 게 L4 정도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낮죠. 근데 피머를 보면 피머럴 넥이 마이너스 2.6, 토탈이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꽤 골밀도도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투약력을 좀 봤어요. 투약력을 봤더니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이제 제픽스, 라미부딘을 먹다가 그때는 이제 포스포러스랑 같이 제가 매칭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때는 포스페이트가 그냥 2.5에서 4.5 사이였는데 그 다음에 좋은 약이 나왔죠. 테노포비어 다이소프록실 퓨마레이트 비리아드라고 상품명을 가져왔는데 이 약을 꽤 오랫동안 헤파타이티스 B 액티비티엔 좋아서 한 3년 이상 쭉 쓰셨대요. 근데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서 초반기에 우리가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헤파타이티스 B 치료를 많이 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지금 Tubular Reabsorption of Phosphate TRP가 39.7%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컴펜세이션 못하고 줄줄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포스페이트 웨이스팅이 맞아요. 맞죠? 근데 이분은 EGFR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비리아드가 어떤 일을 하냐? 그리고 FGF23은 이분은 제가 잴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연구용으로 따는 거 재는 게 있어서 FGF23은 40까지가 정상이거든요. 뚝 떨어져 있어요. FGF23이. 그러니까 FGF23이 많이 올라가서 온 포스페이트 웨이스팅은 아니다. 그러니까 FGF23 Independent Renal Phosphate Wasting. 그러니까 아까 오른쪽에서 초록색 그 화살표로 색깔로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당뇨가 없는데요. 24시간 유린 글루코즈에서 4,000이 나옵니다. 4g이나 줄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아닌데 글루코스 유리아가 있다? 여기 네프롤로지스트는 금방 아시겠죠? Renal Proximal Tubular Defect겠다.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다가 알게 된 게 비리아드가 Renal Proximal Tubular Damage를 일으켜서 Acquired Fanconi Syndrome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틴도 나오죠. 그러니까 프로틴 유리아, 글루코스 유리아. 그러니까 프록시말 튜브에서 리업sorption 해주는 모든 게 망가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멀티플 프랙처에 의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아니고 이것도 약간 컴포넌트가 있겠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분은 포스페이트 웨이스팅에 의한 뼈가 다 물러서 온 멀티플 컴프레션 프랙처, 리프랙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테노포비어 다이소프록실 퓨마레이트 릴레이티드 판코니 신드롬이 왔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진단명을 붙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와, 멀티플 프랙처 있어? 또 막 골다공증 약 갖다 부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키드니 펑션도 좀 떨어져 있고 골다공증 약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쓰다가 효과가 없으면 또 포스페이트 더 떨어지면은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메디케이션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뭐 했냐? 액티바이타민하고 포스페이트를 직접 줬어요. 보충을 했고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체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프록시말 튜블라 데미지를 더 이상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헤파톨로지에 빨리 비리어드를 바꿔주십시오. 그래갖고 엔테카비어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포스페이트가 올라갔고 뭐 저도 보충을 했지만 이 바꾼 게 메인이고 근데 이 엔테카비어 바라클루드로 바꿨더니 헤파타이티스 B 안티젠 바이럴 브레이크트루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잘 듣는 약으로 도로 바꿨어요. 근데 테노포비어 다이소프록실 오로테이트로 바꾸셨어요. 비리알이라고. 근데 이것도 좀 그 프록시말 튜블라 데미지가 있는지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나오기 시작한 뱀리드,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마이드, 퓨마레이트 이 비리아드가 나온 회사에서 나온 약이죠. 이런 문제점을도 제약회사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이 좀 다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개발이 됐고 요약을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진정이 드디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럴 브레이크스루도 없고 포스페이트도 정상이 되는 그리고 프록시말 튜블라 데미지를 이제 더 이상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포스페이트가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약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처음에 썼던 비리아드 때문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썼던 사람들을 리트로스펙티브하게 쭉 뽑아서 하이포포스페이트가 좀 지속됐던 사람하고 정상인 사람하고 비교해 봤더니 쓴 사람 중에 보시면 2.5
미만이 26%, 또 2.5에서 3.0 사이가 한 35%, 그래서 한 26%에서 비리아드에 의해서 하이포포스파테미아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의 프록시멀 튜뷸러 데미지, 그래서 어즈 레이쇼가 3.4. 특히 리버 시루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잘생겼다. 그래서 지금도 뼈가 되게 나쁘거나 인산이 낮아지면 비리아드를 이제 뱀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바꿀 수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게 있는 사람만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테노포비아, 알라페나마이드, 이제 뱀리드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조사했던 걸 보면은 이런 하이포포스파테미아는 불과 1.2%만 생겼기 때문에 확실히 줄었다. 그래서 요 약을 쓰면은 이런 컨선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제 뱀리드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만 바꾸고 보충만 했는데 보시면 이 골밀도가 L4만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2로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피머 거의 오스티오피닉 레인지로 골다공증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 자,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 오셨을 때 모양입니다. 자, 제가 좀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안 되죠. 왜냐하면 프록시멀 허벅지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걸어오세요 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그 약을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로 바꾸고 칼시올 포스페이트를 준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물론 지금도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비교적 빨리, 예전보다는 좀 2배 이상 빨리 걷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가 금방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안티바이럴 에이전트에 의한 판코니 신드롬, 어쿠아드 판코니 신드롬에 의한 하이포포스파테미아, 리널 포스페이트 웨이스팅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점점 조금 더 어렵고 희귀한 경우인데, 앞의 경우들도 사실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극희귀 질환에 해당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나이가 33살이에요. 자, 33살은 뛰어다닐 나이입니다. 근데 generalized pain으로 류마톨로지에서 저한테 협진이 났어요. 근데 이 전신 통증은 1년 전부터 시작됐고 4개월 전부터 되게 심해졌다고 했어요. 근데 히스토리를 물어보니까 류마톨로지에서 당연히 왔으니까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로 7년 전부터 여기저기 관절이 아파서 치료를 했고, 뭐 그때 대상포진도 한번 걸린 적이 있고, 근데 이 엄마는 되게 활동적이었고 5살, 7살 난 아이가 있어요. 둘 다 자연분만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관절이 안 좋고 힘든 사람이 자연분만? 그래서 하여튼 분만 이후에 모든 게 나빠졌다. 그런데 아이들은 되게 건강하게 자랐고 아주 스포츠도 좋아하던 분이에요. 근데 간헐적으로 스테로이드까지 먹고 있고 주로 메톡스트레이트하고 폴릭에스를 먹고 이제 컨트롤하는데 그닥 좋아지지도 않는데요. 따로 뭐 먹는 약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류마톨로지스트 저한테 올 때까지 한 7년이 걸려서 왔는데요. 자, 환자 보실까요? 이 환자도 보시면 자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한참 이제 마음을 먹고 제누발굼이라고 이제 넉드니라고 해서 X자형의 이제 다리가 기형이 좀 생겨 있고, 자, 거의 저희 75세 어머님 걷듯이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 정말 힘들어요. 으끙 하고 일어나죠. 자,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류마톨로지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기도 하고 포스페이트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내셨는데 진짜 1.4. 그리고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물론 메톡트레이트 먹고 있지만 그동안 간 기능 이상이 없었는데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271로 너무 높고요. 이분 PTH도 좀 살짝 높죠. 근데 이분은 또 크레아틴도 정상인데 이 PTH가 왜 높나? 그때 바이타민 D가 좀 낮아요. D 디피션시 때문에 그런가 봐. 근데 뉴트리셔널 바이타민 D만 낮은 게 아니라 액티브 바이타민 D도 매우 낮죠. 7.8. 사실 이 포스페이트면 몸이 정상이라면 이거는 확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서 인테스널 옵섭션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유린 칼슘은 9.7로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이상하죠. 포스페이트 낮고 보상 안 되고 있고. 그럼 뭘 해봐야 된다? TRP 해봐야죠. 이 tubular reabsorption 포스페이트를 해봤더니 68.1%. 이 정도 포스페이트면 99.9%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낮아 있다. 그러니까 웨이스팅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상하다 해서 FGF23을 쟀죠. 또 이거 연구용으로 쟀기 때문에. 근데 271로 40 이상으로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제가 오른쪽에서 정말 극희귀 질환이라고 했던 FGF23이 무슨 이유에선가 많이 올라가서 생긴 포스페이트 웨이스팅으로 인한 하이포포스파테미아. 여기서 힌트가 있었죠. 왜? FGF23은 이 액티브 바이타민 D의 카운터 레귤레이터 호르몬이기 때문에 얘를 억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져 있는 걸 보고 FGF23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이미 예측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확인해 봤더니 진짜 올라가 있다. 자, 이거 앞선 75세 어머님 홀바디 본스칸하고 거의 비슷하죠. 관절들 다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립 몇 개, 막 3, 4개 부러져 있고요. 요게 지금 아이비 라인이 아니고요. 부러져 있는 겁니다. 포암에 금이 가 있는 겁니다.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포암에 금이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피뷸라에도 금이 가 있어요. 이거는 33살 여성의 뼈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물러지니까 자꾸 금이 똑똑 가는 거예요. 뚝 부러지기 전에. 그래서 이분은 뭐냐? 폐경정 골다공증으로 덱사만 보면 매우 낮으니까 일단 프랙처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상만 보면. 근데 랩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관절들이 좀 문제가 있지만 패턴도 이상하고 RF도 안 나오고 그리고 약에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제가 내린 진단명은 포스페이트 웨이스트형 오스티오말라시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단명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물론 insufficiency fracture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스티오포로시스만 지웠고 이분은 완벽한 골연화증이에요. 여기다 대고 골다공증 치료를 한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오스티오말라시아, 포스페이트 웨이스팅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원인을 찾기 전에 일단 환자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포스페이트가 계속 그냥 소변으로 그냥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페이트 뉴트럴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희귀약제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약제도 있고 식품 보조제로 포스포웰이라고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티브 바이타민 D, 아까 125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액티브 바이타민 D를 같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보충을 하면 조금 좋아지긴 합니다. 근원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환자는 멀쩡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네틱하거나 헤리디터리 폼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른이 돼서 생긴 acquired 오스티오말라시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FGF23이 많이 나오는 그런 튜머가 있습니다. 그게 튜머 인듀스드 오스티오말라시아의 튜머, 그 튜머가 그 튜머인데 그 튜머를 찾는 방법으로는 소마토스타틴 리셉터 2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갈륨 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갈륨 도타 톡을 하면은 원인이 되는 튜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까지는 중간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 갈륨 도타톡이 나오면서 진단이 되게 빨라졌어요. 보통 평균 진단 기간이 10년쯤 되는 병인데 그래서 이렇게 피머, right femur head에 이렇게 딱 업테이크가 있어서 이분은 굉장히 빨리 바로 오자마자 진단이 됐어요. 1년 안 돼서. 그래서 요거에서 FGF23이 많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MRI 보면 나쁜 혹은 아닙니다. 나쁜 혹은 아닌데 굉장히 보이드하고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튜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술을 했더니 그냥 스핀들셀 프롤리퍼레이션 이렇게 하면은 정형외과 선생님 수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비나인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FGF23을 내는 메센키멜셀 오리진의 튜머들은 굉장히 넌스페시픽하고 비나인 그런 폼을 띱니다. 근데 거기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수술하기 전까지 이런 인산만 줘도 인산이 꽤 올라가죠. 이때만 해도 환자가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면 완벽하게 좋아집니다. 수술하고 나면 미네랄리제이션이 안 돼서 올라가 있던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쫙 정상이 돼서 성인 정상 레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BMD 굉장히 낮았어요. 나이에 대비해서. 하지만 거의 10%, 25% 수술 이후에 다 정상이 돼서 원래 자기 노말 BMD까지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엉금엉금 정말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죠? 네, 거의 이제 그만 걸으라고 하는데도 또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제 FGF23 확실히 떨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7.96 굉장히 정상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환자는 완치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튜머 인듀스드 오스티오말라시아의 또 전형적인 케이스다. 튜머 인듀스드 오스티오말라시아를 좀 설명을 드리면 파라네오플라스틱 신드롬이에요. 그 튜머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엉뚱한 호르몬인 FGF23이 많이 나와서 된 병이다. 그래서 보통은 본 오리진, 아까도 그 환자도 본 메로였죠. 어디든 생길 수 있지만 뼈에 조금 더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 포스파투릭 메센키말 셀 튜머, 믹스 셀 티슈 이렇게 좀 복잡한 패톨로직 명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칭을 한 거고 여기서 FGF23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아까 말한 리업섭션 안 되죠. 액티브 바이타민 안 나오죠. 그러니까 또 이 액티브 바이타민 D의 네거티브 피드백이 깨지면서 PTH 올라가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나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이퍼포스파테미아가 오면서 미네랄리제이션 디펙트가 돼서 뼈도 다 물르고 부러지고 환자도 못 움직이고, 그게 이제 통칭해서 온코제닉 오스티오말라시아고, 나쁜 혹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비나인이고, 비나인 중에 이제 TIO, 요게 이제 요 환자의 병인데, 나머지는 더 극히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온코제닉 오스티오말라시아의 포스파트릭 메센키멜셀 튜머의 이런 아주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해서 포스파트릭 메센키멜 튜머 믹스 커넥티브 티슈. 그러니까 메센키멜 셀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잘 생기고, 특히 뼈에 많기 때문에 뼈에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마토스타틴 리셉터 2가 FGF23보다 더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한테 호재죠. FGF23은 잘 잴 수 없는데, 옛날에 옥체오 스캔에서 더 디벨롭된 68 갈륨 스캔이 요 소마토스타틴 리셉터 2에 되게 스페시픽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진단을 쓰는 건데, 이런 TIO에서 아주 명진단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대 큰 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의심되면 꼭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없다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홀바디 비너스 샘플링해서 이렇게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저리가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그래서 컴플릿 리무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FGF23 포스페이트가 이제 FGF23 떨어지고 포스페이트 노멀라이즈 되는 거를 한 일주일 상간으로 봐야 되고, 수술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은 라디오 프리퀀시나 크라이오 에블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요 FGF23 뒤에 드릴 안티 FGF23 안티바디 약이 또 나와 있거든요. 저희 제네틱 디지를 위해서 그 약을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급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포스포러스를 줘라. 그래서 요런 용량으로 주면 되고, 액티브 바이타민 D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줘라. 근데 요 안티 FGF23 안티바디가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1년 약값이 3억이니까 도저히 이 환자들에서 쓰기가 어렵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승인은 받았지만 급여가 안 나와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못 찾고 계속 오래 가는 분들은 요걸 주면 되긴 합니다.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이제 못 찾아서 못 하고 있는 튜머 인듀스 오스티오말라시아에서 이 브로스맵을 줬더니 이렇게 쫙 인산이 좋아지고, 이제 이제 뼈의 힐링, 프랙처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 힐링 됐다, 다 부러져 있다가 이제 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환자분들 제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환자인데,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조금 실수했던 환자입니다. 65세 환자인데 너무너무 아프다고 해서 입원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났던 환자인데, 뭐 휠체어 바운드로 휠체어에서 살고 있고 집안에만 계신 분인데, 이분도 보시면 거의 뭐 팔다리가 다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계속 부러져서 여기 플라스틱 캐스트를 팔다리에 다 하고 휠체어를 다니던 분인데,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정형외과에서 컨설테이션 났었는데, 14살 때 모든 이를 다 이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자꾸 굽으니까 20살 때 다리를 펴는 수술해서 그나마 좀 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살 때 오스티오제네시스 임퍼펙타라는 고령성 부전증이라는 진단명을 받고 뭐 해줄 게 없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이제 뼈 밀도도 재봤더니 밀도 엄청 낮고요. 뭐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4.7 피머가. 근데 여기서 제가 랩을 보니까 그때 사실 그냥 못 드셔서 바이타민 D 디피션시인가 보다. 포스페이트 1.8, 25일치 12.1, PTH 올라가 있고 알칼린 포스페이트. 우리 처음에 봤던 환자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다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 이상했던 게 액티브 바이타민 D가 되게 낮았는데, 이것도 그냥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 마냥 계속 이제 칼슘 비타민 D 주면서 보자 이랬던 거죠. TRP가 뚝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거죠. inappropriately normal. 거의 99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또 저는 또 그때 이제 정상으로 좀 봤던 거죠. 이 FGF23은 나중에 잰 겁니다. 솔직히 몇 년 뒤에 쟀는데 사실은 올라가 있던 환자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다 여기 뚝 다 부러져 있죠. 완전 이게 계속 뚝뚝 벌어집니다. 이렇게 조카가 많으신데 이분이 되게 작고 귀여우니까 와서 덥석 이렇게 안으면은 뚝 부러지고 이랬던 분이에요. 다리도 여기 다 부러져서 굽었던 거고요. 근데 OI라고 해서 콜라겐 1 쥔을 제가 쥔 스타일을 해봤더니 네거티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네거티브가 나올 수 있지만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FGF23 올라가고 포스페이트 낮은 것 때문에 팩스 쥔을 해봤더니 이게 뮤테이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X-linked hypophosphatemic rickets라는 XLH라는 또 극희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송하던지 저한테 와서도 한 몇 년, 2, 3년 걸린 거죠. 이 진단명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의뢰가 됐을 때 그전에 계속 포스페이트 낮은 대로 사셨고 와서는 이제
약을 주고 나서는 좀 좋아졌어요. 근데 포스페이트를 자꾸 주면 또 PTH가 올라가서 다시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는, 포스페이트 리플레이스먼트만으로는 또 어려운 게 포스페이트가 궁극적으로 오래 쓰면은 PTH 입장에서는 칼슘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페이트는 내보내는 쪽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TH가 컴펜세토리하게 올라가면서 포스페이트를 다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포스페이트를 계속 줄 게 아니라 아까 올라가 있는 아까 FGF23을 이니비션 해주면 좋겠죠. 그게 바로 뷰로스맵이고 이런 환자에서는 정말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되게 좋아졌다고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또 나빠질 수 있는, 나이도 드셨고 포스페이트 리플레이스먼트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FGF23을 안티바디로 블러킹을 해주는 뷰로스맵이 필요할 때가 된 거죠. 그러면 FGF23 올라간 게 다 없어지면서 그 뒷단에 오는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니까 포스페이트를 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X-linked hypophosphatic rickets는 소아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요. 이제 아주 심하지 않거나 오진이 되면 이렇게 어덜트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천천히 프로그레션 하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고 어른들에서도 이제 이미 수술 많이 받고 오고 이렇게 뚝 부러져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대도 두꺼워지고 오고 디저티브 체인지가 잘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보시면 포스페이트 낮아져 있고 ALP 올라가 있고 TRP 낮아져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포스페이트 웨이스팅을 보여주면서 여기 제네틱 FGF23은 못 재니까요. FGF23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으면 좋고 오히려 제네틱 테스트가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하면은 FACS gene mutation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더니 14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저희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굉장히 32살에 진단이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기 때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다 뒤늦게 와서 진단이 받았고 알카라인 포스파테이즈도 올라갔고 포스페이트는 약을 좀 먹고 있어서 조금 올라가 있지만 ALP 올라가 있고 FGF23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도 뮤테이션 스타디를 다 해봤더니 거의 13명 중에 11명이 다 이렇게 뮤테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고된 데랑 되게 스팟이 다 비슷해요.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제네틱 컨퍼메이션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정말 얼마나 있나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익스클루전을 통해서 세컨더리를 다 제외하고 했더니 물론 이게 다 XLH는 아니겠지만 크로닉 하이포포사테미아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154명이에요. 그래서 보았더니 되게 이 19살 전에 물론 소아에서 진단된 경우가 최근에 더 많겠죠. 근데 어른이 돼서 19살 이후에 발견된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진단되고 있다. 남녀 비율은 똑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모탈리티도 3배, 그다음에 입원하는 횟수도 2.5배니까 이 크로닉 하이포포스파테미아가 주는 임팩트가 적지 않다. 많지는 않지만 잘 찾아내서 잘 어떤 질환 때문인지 알아봐 줘야 되겠다. 이 리널 포스페이트 웨이스팅이 사실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튜머 인듀스드 오스티오말라시아는 acquired disease고 나머지는 다 genetic 컴포넌트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NGS 이게 다 셋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요 XLH 하나고요. 그래서 나머지 질병들은 더 흔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병을 발견했을 때 고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요 페이퍼를 좀 읽어보시면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엔도크라인 리뷰에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 페이퍼를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환자 1.9, 두 번째 1.5, 1.4, 1.8 다 낮죠. 낮지만 이렇게 칼슘이 틀려요. 그러니까 칼슘까지 낮아진 경우는 이제 바이타민 D에 definite한 deficiency가 있었고 이 nutritional status는 금방 correction 되면 되고 PTH는 다 다른 이유로 올라가요. 컴펜세이션 때문에. 액티브 바이타민 D가 나머지 업소션 문제는 올라가 있고 FGF23이 올라가는 경우나 키드니 프로블럼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내려간다. ALP는 다 올라가죠. 미너랄리제이션 디펙트 때문에. TRP는 not enough 외에는 다 내려가 있다. 그래서 웨이스팅이 됐다. FGF23은 제가 말씀드린 TIO나 XLH 빼놓고는 다 낮아져 있다. 이렇게 좀 다른 폼을 보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모든 스타디와 이런 것들 다 도와주고 있는 저희 연세 보넷 미네랄 팀, YBMR 팀인데요. 늘 고맙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또는 이런 환자를 보시면 꼭 의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외래가 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심층 진료로 제가 따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 심층 진료를 좀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